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열렸습니다. 서구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지지부진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염색산단 이전 문제가 주제였는데요. 그런데 질문은 명확하지 못했고 답변은 원론적인 선에서 그쳤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 질문 주자로 나선 김대현 의원은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 도시철도 순환선 노선을 놓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서구 주민들 아파트 입주가 많은 곳은 원래 그 노선 발표를 믿고 입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답은 원론적인 선에 그쳤습니다. 노선을 전부 남부 서구에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선회하도록 만들어 봐라. 지금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 투자 방식에서 대구시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서대구역 복합 환승센터를 놓고선 질문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원래 그 복합환승센터 그 실시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가능하신가요? 복합환승센터 실시 계획이나 승인 지정권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대구시장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 계획을 2026년까지 승인해서 2030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서구 염색산업단지는 2030년 이전을 놓고 가능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장기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는 15년, 20년이 걸린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할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6년 만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염색산단 이전을 우리가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2030년도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외에 염색산단 이전 시 일부 폐수 처리장의 지하화 사업 제외와 순환선 노선에 들어설 정확한 도시철도 차종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정 질문이지만 결국 서구의 현안 모두 의미 있는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마와 폭염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경기 때문에 상인들의 걱정이 적지 않은데요. 이에 남구청이 본격적인 추석 대목에 앞서 선제적으로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추석 대목 경기에 불을 지펴보겠다는 겁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장마와 역대급 폭염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 장사의 재미를 보지 못한 전통시장 상인들. 아예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한 곳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추석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던 남구 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남구청이 도로교통공단, 국민은행, 기아대책 등의 기관 단체들과 함께 예년보다 이른 추석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전통시장 경기가 활활 살아나도록 공부를 떼기 위한 글씨를 일찌감치 집히려는 겁니다. 남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남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기증식도 진행됐습니다. 전통시장에 와보시면은 깔끔하고 싱싱한 물건들이 많고 가격도 저렴해서 다양하게 정말 구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전통시장에 오셔서 싸고 질 좋은 물품 많이 구입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모처럼 활기차게 붐비자 상인들도 다시 의욕을 되찾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모아지만은 한번 이래 오셨다 가고 나면은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40만 원 대형마트가 볼 거는 연 29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옛날 재래시장이 아니고 많이 찾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청의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는 오는 10일까지 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남구 지역 유관 기관 단체들도 동참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올 초 비슬산 기슭에 있는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이 4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달성군이 기념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변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사회가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빛을 산 기슭에 있는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폐쇄돼 왔습니다. 전염병이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시설 노후를 이유로 사람들의 방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진 이후 기념관 일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기념관 앞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공터나 나들이지에서 볼 수 있는 자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제 키보다 훨씬 큰 자풀도 볼 수 있습니다. 장군의 동상을 둘러싸고 있는 공군 부대기 12개 가운데 1개가 떨어졌고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16개 나라 국기 일부도 재봉선이 터진 채 나부끼고 있습니다. 전투기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해 울타리가 없다면 여기가 야외 전시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 그나마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도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풀도 많이 있고 그래 관광지보다는 지금 그 풀저런 정리되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 그전에는 사람 많이 왔어요. 우리 그전에 좀 되길 때는 오픈이 많이 달라졌네요. 공원 조성 계획이 전해진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민모금 합해서 1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9년째 맡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유지관리 보수를 책임맡고 있는 달순군에서 이 기념관을 폐쇄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도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승우리 철교 폭파 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공군 역사의 신화적인 인물이자 달성군 육아업 쌍길이 출신으로 지역에 많지 않은 호국 영웅의 기념관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아업 기관 단체장들은 최근 정기 모임을 갖고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정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더라도 장군의 유품을 전시하고 공적을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기념관은 다시 건립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저보다 이렇게 호국영가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는 제일 그건데 이 조장훈님 유품이라도 몇 개 있는 거 거기라도 보관할 수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도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요.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은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수호보훈시설로 등록된 호국 영웅을 기리는 달성군 유일의 호국시설입니다. 달성군은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정비에 관한 용역이 9월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라며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상가 주변 길거리를 걷다 보면 바람을 불어넣는 풍선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어라이트 설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 안성시가 지역 내에 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공도읍 중심가의 먹거리 상권. 저녁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풍선 간판, 에어라이트가 벌써 설치돼 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에어라이트 보관함도 인도 위에 잔뜩 올라가 있고 골목 어디를 들어가도 에어라이트 투성이입니다.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입니다. 에어라이트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부풀리다 보니 합선이나 누전을 일으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안성시가 지역 내 불법 에어라이트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상점에 계도장을 발부하고 10일 이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단속반을 통해 모두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에어라이트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적으로 철거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보이면 바로 저희 직권 철거합니다. 이미 단속반이 수거한 에어라이트는 100여 개에 달하지만 되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련법상 에어라이트 불법 설치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데 새 에어라이트 가격은 비싸도 20만 원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시청 단속반은 에어라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불법이냐고, 그리고 내 땅에 내 가게 앞에 세웠는데 그게 불법이냐, 불법인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도장이나 안내문을 전달할 때 그 부분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시청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체 수거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광고 효과도 좋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이고 이 자체가 불법이고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30일까지 에어라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점검을 통해 재설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차희입니다.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양봉농가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상기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말벌도 그중 하나입니다. 말벌이 꿀벌을 마구잡이로 채가는 바람에 폐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안전하고 신속하게 말벌집을 제거하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양봉 농가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말벌.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리가 몰려들어 벌통 속 꿀벌들을 마구잡이로 채갑니다. 내가 손수 잡는 게 한 200여 마리 되고 또 말벌 트랩으로서 포획기로 해서 잡는 게 400~500마리씩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한 아파트 건설 현장. 18층 높이 타워 크레인 위 말벌집에 드론이 서서히 접근하고 이어 수백 개의 탄환을 발사하자 잠시 후 말벌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드론을 활용한 말벌 퇴치 기술입니다. 그런 층고가 높은 곳에 위치한 벌집 제거 시에 유용하게 신속하고 보다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다 이제 일선 현장에 빨리 보급이 돼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드론은 위치 감지기와 레이저 장치, 타공 장치, 살포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먼저 말벌집에 접근해 타공 장치로 단단한 표면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약재를 분사해 말벌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 안전하고 높은 곳도 신속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일 때가 보편적으로 9월, 10월쯤에 여왕벌들이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드론을 활용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왕벌로 인한 또는 유충으로 인한 이러한 제거가 한 99% 이상 제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농진청이 특허 등록한 것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을 보완한 뒤 조만간 전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등과 같이 전국 18개 지역에서 현장 실증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소방본부를 통해서 전국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말벌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1,750억 원. 말벌 잡는 드론이 이제 양봉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도의회의 반대를 통합 무산 이유로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구시는 경북도의회 의장의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통합 무산에 따른 갈등과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7일 열린 경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행정통합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자 홍 시장이 자신의 SNS에 사실상 무산을 선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통합을 추진하려면 경북도가 도의회부터 설득하라고 밝혔고 이에 경북도의회는 홍 시장이 통합 무산 원인을 경북도와 도의회 마찰 탓으로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을 광역단체장 한 명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과정과 진행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합의를 전제로 통합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구시는 홍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경북도 도정지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으며 특히 도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경북도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 통합 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 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며 시의회가 나서서 갈등을 풀어보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후유증을 남긴 채 꺼져가는 행정통합의 불씨를 대구 경북의 극적인 합의로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 노동자들 중 폐암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명이나 됩니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듐이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노동단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년째 대구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순 씨. 3년 전 폐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나오는 조리듐이라는 발암물질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튀김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계속 먹게 되잖아, 그거를. 계속 많이 먹잖아. 좀 나눠서 하면은 덜한데 좀 그것도 그렇고 튀김 요리, 전 요리 많이 하다 보니까 약품을 안 쓰면은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정말 설거지가 안 되거든. 살다 내가 폐암이 걸린다고 생각했지도 못해봤거든요. 건강에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난 2021년 대구에서 첫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원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총 12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거나 폐암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8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 실무원 충원과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노조가 파악한 대구시 교육청의 조리 실무원 인력 충원은 400개가 넘는 학교에 지난해 38명, 올해는 1명도 없습니다. 74.7%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근골기 질환, 소위 골병이라는 걸 앓고 있고 우리가 통계 한번 내보니까 우리가 지금 12달인데 사실은 방학 때 검 출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9.5개월을 일해서 그 한 달에 월급을 병원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튀김 전 요리를 자제해야 되고 조리 방법을 현재 방법에서 이제 오븐 사용도를 높이고 조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조리 실무원의 배치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 경감을 위해서 매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 환기시설 개선 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기식 자동화 급식기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 급식 노동자들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대구시가 올 상반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회 의결 없이 용역을 체결하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나온 17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업무 추진비 사용 등 3건은 환수 조치하고 9건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 조합 5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푸드마켓을 운영합니다. 다사읍에 위치한 푸드마켓은 간편조리 식품과 라면, 음료수, 화장품 등 식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는 각 읍면에서 요일별로 찾아가는 푸드마켓도 운영합니다. 달성군은 푸드마켓 이용을 위해 480가구에 약 3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푸드마켓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는데 기부품에 한해 10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3회 동성로 르네상스 민관협의회를 열고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민관 협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선 기업가 현 소상공인 핸즈커피의 진경도 대표의 특강을 통해 동성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 KTNG와 대구로를 운영하는 인성 데이터가 참여해 동성로와 연계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논의했습니다. 중구청이 충주시 공식 유튜브 운영자인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홍보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은 김 주무관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된 비결과 어떤 시행착오들을 거쳤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향토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 신미 캐릭터 10종을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 및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미는 납작만두와 따로국밥 등 대구 향토 음식 10가지를 말합니다.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군의회와 학계, 국제 컨벤션 분야 등 관광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관광도시 달성을 만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모든 시립도서관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2개 초등학교 1,080명을 대상으로 독서와 예술, 영어, IT 등 주제별로 61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는 가격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